네,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정 계파 후보를 뽑아달라는 이른바 오더 투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오더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내일 당대표 얼굴이 결정됩니다. 결국은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 결정인데요. 이 결정이 내년 새누리당 대선 지형도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바로 이 잠반대기를 입고 여러분 저는 온 국민과 함께 누볐습니다. 뚝심의 뚝, 배짱의 배, 기백의 기, 뚝배기 정신으로 4.13 총선 참패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다 아시죠? 화나고 울분에 가득 차 계시죠? 풀어야 되겠죠? 언제 풉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왜 모였습니까? 이 평온하지 않는 새누리당 한번 확 바꿔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뒤집어 엎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주기 단일 후보인 주호영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표철 전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을 혁신하고 내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 힘을 모을 수 있을지 그런 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게 저희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 당내 유력한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는 그렇게 썩 신중한 그러한 결심이 아닌가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친박 대 비박의 전당대회 오더 문자가 배달됐습니다. 오더 문자. 친박과 비박 모두에게 간 문자인데요. 전당대회 때마다 이런 문자가 원래 가는 겁니까? 네, 오더 문자라는 것은 특별히 누구를 찍으라라고 지시하는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 그 선거권자 또 대의원들이 대부분은 당협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때는 누구를 찍으라라고 통상적으로 지시를 많이 저기 내려왔습니다. 나오네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합시다. 기호 1번 호남의 자랑 이정현 후보 이렇게 이제 친박 쪽에서 문자가 왔고요. 비박 쪽은 이런 후보를 살펴주십시오 하고 당대표에는 비주류 단일 후보 기호 4번 주호영 이렇게 명시를 했네요. 네. 예. 통상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문자 메시지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협의 다른 시의원이나 아니면은 사무국장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리는데 예. 이것은 사실은 자율투표, 자유투표, 또 비밀투표에 어긋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새누리당 집권 여당인데요. 4.13 총선 때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계파 갈등으로 참패를 했는데 다시 또 이번 전당대회 때 새로운 비전과 또 정책과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또 계파 간 갈등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 또 당원들 절대 예. 다수의 지지를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친박이나 비박이나 다 보냈으니까 서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서로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흔히 이제 뭐 내가 하면 뭐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적용된 게 이제 정치권인데 사실은 관행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었죠. 이 당 저 당 할 거 없이.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는 게 당대표 후보 정도면은 권리 당원들이 꽤 압니다. 누가 누군지. 그런데 이제 뭐 여성목 최고위원이다.
뭐 청년 최고위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뭐 사무국장한테 누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거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것인데 과연 과거에 비례해 가지고 이 장악력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간에 이번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경선에서도 정말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오더 문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각 세력에 아까도 이게 예를 들어서 2명만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 두 분이 좀 우세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 각 세력의 이제 조직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되지만은 과연 이게 얼만큼의 이제 효과를 발휘할까 그거는 이제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내일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얘기한 이 오더 문자, 친박, 비박 서로를 향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오더가 지금 전국적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당 대표 선거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개파 패권주의 계속되면 새누리당 미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에는 사실 개파로서는 친박계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진짜 오다가 맞지요. 누구 찍으라 하면 딱 거부하지 못하고 찍는 그런 상황이고,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사실 친박이 아닌 사람을 비박이라 그러지 그게 개파로서 무슨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박에서 누구를 찍으면 좋겠다는 것은 호소이고 개혁 동참 요청이지 그걸 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호영 의원 얘기는 친박은 찍으라는 대로 찍을 것이고 비박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그렇죠. 되나요?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 중에서 그 부분은 뭐 하나 맞는 게 있죠. 사실은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비자가 붙는 곳은 여집합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뭐 친노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 몰아서 이제 비노. 그리고 뭐 친박 빼고 나머지 뭐 다 합쳐가지고 뭐 비박 이 말 자체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박이 내리는 뭐 오더는 오더가 아니고 뭐 저쪽이 내리는 오더만 오더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뭐 약간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정치가 언제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나 싶어요. 사실은 본인이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가 있으면은 그 지지할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보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예 대놓고 이제 뭐 자당의 후보를 지지합니다만 트럼프 비판하고요. 그렇죠. 그까지는 너무하지만은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그러면은 다음 이것보다 더 큰 게 대선 경선인데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냐. 지금 여러 뭐 지금 주호영 의원이든 이주영 의원이든 누가 되든 대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뭐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또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개인이 지지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이라든지 대의원들한테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찍으라고 문자로 지시를 하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호영 의원이 본인은 친박이 아닌 나머지 개파 색깔이 없는 비박이라고 했지만은 본인은 또 어쨌든 간에 정병국, 김용태 후보 단일화했고 또 정병국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한 비박 단일 후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개파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더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주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 오더 문자 내용 때문에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왜 이정현 의원인가 이랬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 의원을 보면 참 장점이 많았었죠. 이제 실은 친박이나 비박에서 양쪽 다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괜찮지 않냐라는 처음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초반엔 대세론까지도 가져가고 있었는데 우리 오늘 주제가 그렇듯이 친박 비박으로 워낙에 강력하게 양쪽에서 이제 원심력, 구심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 점점 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탈락한 것도 거의 유사한 국면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사드 논란이 이게 뭐 계속 깊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주영 의원으로서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이제 막판에 와서 이런 오더 문자가 내려지고 이렇다 보니까 조직력이 중요한 전당대회 선거에서 아무래도 이정현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유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네 후보 전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3강 일략이라고 본다면
친박 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정현 그 의원이 아무래도 조직적 표와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대중적 인지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과 그다음에 비박 단일 후보 그 오세훈 또 김무성 남경필 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주호영 후보 두 사람의 각축이 일단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둘 중에 누가 될까요? 예, 내일 뭐 표를 일단 그 개봉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오늘까지 여론조사 30%를 했고요. 어제 그저께 그 선거인단 투표를 해서 지금 사실상은 90%는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10% 정도 전당대 대의원들이 투표를 참여하게 되면 아마 개표가 되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두 사람이 각축을 벌이면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끝까지 이제 두 사람을 이제 꼽아주셨는데 누가 가장 유리할 걸로 보십니까? 누가 유리하다기 전에 키는 이주영 의원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영 의원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주호영 의원이 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이주영 의원이 내일 현장에서 좀 뭔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친박계에서 된 사람 밀어주자라는 식으로 또 몰린다면은 또 아까 우리 이제 화면에서 봤지만은 이정현 의원이 퍼포먼스가 워낙에 좋은 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분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주영 의원이 어느 정도를 하느냐에 뭐 결과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이제 거론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대표가 누가 될까? 누구보다 대권 잠룡들이 지금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생 투어에 나섰던 김무성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여의도로 또 잠깐 왔습니다. 오늘 또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인 주호영 후보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고 우리 당이 크게 좀 혁신적으로 변화를 해야 우리 당의 회초리를 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당의 분위기와는 크게 다르게 당을 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주류가 당대표가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박에서는 이제 계속 비판을 하잖아요. 일부 강성 친박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를 비판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에게 더할 수 없는 많은 모욕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일에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자기 얼굴이 친박기입니다. 비주류가 대통령께 또 친박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게 그러한 모욕적인 발언한 거 본 일이 있습니까? 사람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 친박의 말에 개의치 않겠다. 주호영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지난번에 김무성 전 대표가 자기는 비주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비주류 1등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일찌감치 본인은 메시지를 통해서 또 조직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 4.13 총선 때 당대표로서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친박에게 돌리면서 지금 나와서 대선 후보로서 전당대회에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스럽느냐 그리고 그게 내년 본인의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김무성 대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본인이 특정한 후보 특히 이제 오늘은 주호영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메시지로 끝날지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상당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데 그 조직력을 가지고 내일 전당대회 때 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친박 당대표가 탄생하는 시나리오는 김무성 전 대표가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저는 사실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 국면에서 제일 흥미롭게 보는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거든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김 전 대표가 비주류를 밀겠거니는 싶었지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 부담을 감수하고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정말로 친박이 이정현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이 당이 거의 버티고 있을까 수준으로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뭐 거의 올인을 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가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8월에는 좀 이제 정치적 이야기를 잘 안 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정치적 이야기를 안 하는 수준이 이 정도면은 본격적으로 하는 예. 거면은 과연 청와대하고 얼마나 각을 세울 건지 이게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된 비주류가 모이는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정치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친박계에서 뭐 최경환이 나선다, 그다음 뭐 대타로 서청원이 나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비박이 막 뭉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어찌됐건 뭐 뒤로선 뭘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조용한 상황에서 이렇게 김무성 전 대표가 나서고 뭐 오세훈 전 시장이 나서면은 친박도 따라서 뭉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지난 주말부터 요 며칠간에 사드로 둘러싼 흐름들, 예.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제 강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중국으로 방중을 하고, 또 대통령이 여기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중국과 각을 세우는 거, 이게 이제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TK 의원들하고 만날 때부터지 않습니까? 예.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정말로 이례적으로 강하게 청와대를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거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그 개의치 않고 가는 게 이거 자체가 작용과 반작용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사드를 둘러싼 이 흐름이 내일 전당대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김무성 전 대표만큼 지금 비박 지지를 노고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굳이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주호영 후보 만났거든요. 네. 사실 친박으로 분류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런데 왜 친박은 이렇게 아닌 입장을 이제 그 바꿨을까요? 박근혜 예. 대표와 각을 세웠던 쇄신파죠. 그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과 함께 이제 쇄신파라고 불려왔는데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본인이 종로에 출마하면서 친박계의 대선 후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세훈 의원이 당선이 되면 친박계에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 잠재적 지지를 받으면서 예. 친박으로 불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전 시장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은혜 받은 바가 많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친박임을 드러냈지만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의 원래 입장으로 돌아와서 비박 후보 단일화에 예. 초기부터 관여하면서 결국은 단일 후보인 주호영 의원을 밀고 또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조찬을 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박 지지를 결정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행보에 대해서 이정현 후보가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전 시장님께 조금 유감입니다. 누가 봐도 대권을 꿈꾸고 있는 유력한 당내 인사로서 이제 본인이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당원들한테 어떻게 이게 비춰지고 해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못했다고 한다면 뭐 그건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당내 유력한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는 그렇게 썩 신중한 그러한 처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친박 쪽에서는 일종의 갈아타기다, 배신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오 전 시장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이제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친박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총선에서 꽤 크게 졌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 패배한 거, 수도권에서 패배한 게 결국 이제 친박의 이제 강한 이 영향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친박의 후보로 더 시험이 있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몰락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칼라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본인이 이걸 떨쳐내야지만 미래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요? 네. 내일 전당대회 뭐 친박, 비박, 이른바 형님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제 간략하게요. 내일 전당대회에서 변수가 될 만한 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당대회 이제 표심은 90%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내일 대의원 한 9천여 명인데 아마 한 60, 70%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새누리당 핵심 당원들의 핵심 지지자들입니다. 예. 그분들의 마음을 과연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 연설과 또 제스처와 어떤 내용과 공약으로 그분들이 표심을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느냐 예. 이게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현재까지 여론조사와 선거인단에서 큰 오차가 없다면은 아마 내일 현장에서 큰 그 표심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제 한때 유행했던 말로 주의 야박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낮에는 친이고 뭐 밤에는 친박이고 이명박 대통령 말기 때 나왔던 현상인데 지금도 거꾸로 그런 게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새누리당의 이제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언론에서 분류를 해놓은 걸 보면 이게 친박이 이제 많이 우세한데 점점 그 장악력이 이제 떨어져가는 느낌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럼 그 중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색채가 옅은 친박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예. 나로 볼 때 누가 과연 이제 나한테 유리하냐. 나한테 유리하단 말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제 어느 쪽을 잡는 게 유리할 것이냐. 예. 이건 이제 장외에 있는 반기문 총장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밤에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밤에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내일 새누리당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6명의 초선 의원들 중국을 갔습니다. 이 중국을 간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친선 외교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이 갈등 대립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 6명이 중국과 소통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 자체는 예. 상당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현재 중국에 가서 중국 외교 당국자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 있는 학자들을 만나서 좌담회, 간담회 해서 이야기 정도 듣고 오는데 예. 그게 이 우리 중국과의 지금 외교적인 현안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고 또 이분들이 4.13 총선 끝나고 지금 한 4, 5개월 됐는데 그분들이 초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제 의정 활동 막 시작했고 또 외교적인 뭐 전문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분들이 이런 한중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겠다. 이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수많은 논란을 뒤로 하고 초선 의원 6명이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김영호 더민주 의원의 출국 전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했고요. 우리는 오로지 지금 이제 냉각기에 빠져드는 한중 양국의 외교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김종인 대표가 만류한 건 아니에요. 만류한 건 아니고 이제 전화 주셔서 갈 거냐 확인을 하셨는데 제가 대표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제가 다시 굉장히 충격적으로 굉장히 놀랐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대표께 어떻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가구 안 가구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번 우리 중국 방문이 무산되면 이 모양새가 마치 대통령께서 우리의 중국 방문을 가로막는 듯한 모양새가 취해지면 이게 외교적 타격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만류한 게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김종인 대표의 스타일이 흔히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뭐 내가 이제 A라고 말하면 A, B, C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명시적으로 가지 마라는 말씀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호 의원이 어쩌면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에 가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이 하나 더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문희상 의원 정도 되는 한 원로급 의원 한 명이 단장 정도로 들어가면은 모양새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상임위도 외통위 의원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어떻게 6명이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아까 김영호 의원이 말씀한 것 중에 제가 동감이 되는 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 마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야당 의원이 안 가는 식이 된다면 그리고 이게 또 좀 수면 아래에서 이게 뭔가 야당과 정부와의 이런 뭐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정한 게 아니라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또 대통령이 뭐 야당 의원이 가면 뭐 중국 편들어 주는 것처럼 된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안 가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뭔가 한국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안 갈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예. 이렇게 된 거 지금 뭐 야당 의원들도 많이 부담을 갖고 간 상황이니까 잘 하고 오셔야죠. 네, 김영호 의원은 이제 그렇게 설명은 했지만 일단 청와대는 그 방중 일정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례적으로 직접 거론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에 간 분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무를 행한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포기한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 이제 대한민국에는 294명의 국회의원만 존재할 뿐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이제 중국이 이 방문 자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 아니었습니까? 네. 일례로 한국시보 오늘 보도 내용을 보시면요. 탑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방중에 앞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야당 의원들이 중국 측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매국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이게 이제 6일 날 탑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좀 입에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활용을 예. 하려고 했죠. 한국 내부에서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부추길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6명의 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의 입장 또는 중국의 홍보에 이용당하는 그런 어떤 본인들의 목적과 배치되는 그런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려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부 분열이 우려된다 이런 말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의 경우도 보면 이런 외교와 국방과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게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에 힘을 실어주는 게 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김종인 대표 전당대회 다 돼가니까 힘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총선 이후 제1당이었는데 아직 명확한 당론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 이 부분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드 관련해서는 당론 없음이 당론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초반에는 어떤 좀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론 없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비용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내에서 이제 질서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거, 뭐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어떤 지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예. 당론이 없으니까 반대든 찬성이든 자유다라는 게 당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당에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워 예. 보이거든요. 각자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반대쪽으로 되겠지만은 당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 문제는 이게 국가적인 굉장히 큰 현안이기 때문에 수권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결정하는 게 국민들한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일정에서는 사드와 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하는데 남은 일정에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